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전환사채가 관련돼서 발행하는 게 개정안이 되었는데 이제 리픽싱이랑 이제 콜옵션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12월 1일 날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이게 좀 웃기게도 12월 1일인데 여기 내용에서 일단 먼저 뭐부터 봐야 되냐면 이번에 일정 근본 개정 규정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 시행 이후 이사회가 발행을 결정한 전환사채부터 적용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11월 말까지 전환사채를 뭐 내년 2022년도 납입으로 다 지금 어 발행하겠다라고 이사회를 불러놓고 공시를 해버리면 그거는 이전 규정에 다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딱 보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전환사채 발행하겠다라고 하는 공시를 코스닥 기업들이 무지하게 많이 하겠구만. 이렇게 지금 일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개정 규정은 12월 1일 날 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납입을 당일 날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뭐 한 몇 달 뒤에 하고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한 말까지 이사회를 엄청 불러서 전환사채 발행하겠구만이라고 일단 보여지고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 전환가액 조정이 되죠. 전환가액 조정이 이제 보통은 우리가 70%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가 정관상에 그 별도의 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정관을 개정한 경우에 액면가까지 리픽싱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대부분의 어떤 기업들이 발행할 때 3개월 단위로 리픽싱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정관을 개정한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액면가를 매월 리픽싱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을 잘 봐야 돼요. 그 기업이 전환사채를 만약에 발행을 해놓고 있다면 리픽싱 규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영상 다른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액면가까지 리픽싱 되는 조건이 있는 정관이 되어 있는 기업은 투자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액면가로 매월 리픽싱 해준다? 그거는 기존 주주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의 어떤 회사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3호로 전환사채를 특정인한테 이제 발행을 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 최초에 이제 발행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전환가액 대비해서 전환가액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10,000원으로 했다가 7,000원까지 전환가액이 조정이 됐다가 주가가 이제 12,000원 되면 12,000원 되는 게 아니고 전환가액이 10,000원까지는 기존에 하려고 했었던 10,000원까지는 조정이 되는 전환가액이 다시 상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전환사채 3호 시장만 기웃기웃거리는 큰 손들이 있어요. 그런 큰 손들 입장에서는 이제 전환사채 시장에서 꿀 빨던 시절이 좀 끝나는 거다. 그리고 코스닥 기업들은 생각보다는 자금 조달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전환가액 조정이 뭐 액면가든 또는 70%든 이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큰 손들이 들어왔었는데 그러지 않고 대부분이 이제 뭐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뭐 리픽싱이 굉장히 낮기도 하고 이자도 없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회사가 엄청 좋아질 수밖에 없어서 투자하고 싶어서 안 달란 기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체력이 약한 코스닥 기업들은 이렇게 이제 다시 전환가액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3호로 이제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면서 전환사채 1년 투자해서 회수하면서 돈 걷어들이던 그런 투자자들은 이제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회사의 펀더멘털을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펀더멘털이 약한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안 된다라고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심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콜옵션 지분인데 이 콜옵션이 그 대부분 이제 악용을 하죠. 왜냐면 콜옵션을 왜 하냐면 결국 이제 최대 주주가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콜옵션이 주가랑 전환가액이랑 괴리가 많이 벌어졌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거는 전환가가 괴리가 많이 벌어졌는데 이걸 왜 남이 수익 내게 해주겠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 이제 자신이 아는 지인이나 또는 그 자신이 아는 어떤 특정인이 이거를 전환 청구를 해서 주식을 팔아서
차익 시현을 할 수 있게 도와준 다음에 본인도 어떻게 이익을 쉐어하든지 뒷돈을 받아서 쉐어하든지 어떻게 했겠죠. 대부분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뭐 최대 주주가 직접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자신의 어떤 경영권 지분율을 올리는 경우는 잘 없죠. 코스닥 기업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이거를 주식으로 풀어 먹어서 돈을 어떻게 따로 챙기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많이 하고, 뭐 조금 좋은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직원들한테 콜옵션을 지정을 해서 성과급처럼 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부분은 이제 최대주주랑 특수관계인이 수익을 내는 건데, 겉보기에 이제 최대주주가 콜옵션 행사해서 전환 청구한 다음에 주식을 팔아버리면 야 이거 최대주주가 팔았잖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악재가 되기 때문에 이 최대주주가 팔지 않으면서 특정한 사람이 파는데 결국 이제 최대주주가 돈을 버는 어떤 구조를 많이 짜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는 이 개정이 되면서 지분율 이내에서만 행사 한도가 된다. 이게 어떤 전환사채는 전체 발행 금액의 한 70%, 80%까지도 콜옵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콜옵션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그 최대주주의 지분을 확대하는 어떤 요인으로 활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불리하다 이거죠. 기존의 어떤 장내 매수하는 주주들한테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개정안은 지분율 이내에서만 허용이 된다라고 되고 있고, 뭐 30% 이렇게 지분율이 30%라면은 이제 15 뭐 이런 식으로 예시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저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궁금한 건 몇 가지는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보통 회사가 어떻게 하냐면 제3자한테 주는데 최대주주랑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한테 주기도 해요. 근데 그 제3자는 사실 여기랑 한패죠. 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한패인데 이 제3자한테 주는데 이 제3자는 회사에 지분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분이 없으면 이거 가져갈 수 없는 건가? 뭐 이렇게 지금 고민도 지금 스럽긴 한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이걸 개정하게 되면은 법제처나 이런 것들한테 연락해서 물어봐야 돼요. 이거 그렇게 되면 지분 없으면은 아예 콜옵션 행사 못 하나요? 라고 이제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거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전환사채 더 이상 이제 조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다.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 희석은 좀 제한적으로 될 수는 있다. 근데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 좀 체력이 약한 기업들은 굉장히 이제 앞으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질 수 있다. 뭐 기존에 자금 조달을 이빠이 많이 해놓은 것들이야 뭐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이제 막 자금 조달하려고 하는데 뭐 거래소란다. 기관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받지 못하는 상장사들이 꽤 있어요. 그런 상장사들은 그냥 뭐 강남의 어떤 큰 손들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었던 경우가 많은데, 그런 가능성들이 점점 낮아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여기 시행 날짜가 12월 1일이기 때문에 12월 1일 이전에 이사회에 엄청 불러가지고 2022년도 중에 납입하겠다라고 불러버리면 이거 개정안이 적용이 안 되고 개정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